무섭게 지금 조직하고 들어오냐면 마을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 마을 공화국을 만들고, 우리가 자유마을 얘기를 하지만 저들은 이미 그 지금까지 다 조직이, 하부 조직이 다 되어 있고요, 생태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괴산에 가면요, 괴산에는 정말 희한한 좌파 조직들이 있고요, 거기에 가면 건강식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요양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딱 가보니까 우리 한 사람이 침투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구 사인이 들어있냐면, 희한해. 그 안에 들어갔는데 문재인, 그 다음에 심상정, 그리고 누가 들어갈게요? 아닙니다. 유승민. 네. 그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어요. 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그래서 유승민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뭘 갖고 나오냐면 반보수 연합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진보 대 연합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는요, 지금 잘 봐야 돼요. 이 간첩 종북 세력이 있고요, 지금은 자생 종북 세력이 있어요. 이 친명 경기 동부 아시죠? 이석기. 그 경기 동부가 한총련 중심으로 지금 뭉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2000년도 총선 16대 때만 해도 한나라당이 133석이었어요. 새천년이 115당, 자유민주연합이 17, 그 김종필 그때 있을 때 당만, 이 정도였어요. 이때만 해도요, 좌익 세력들이 당을 진입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도 그때만 해도 새누리당이 165, 민주통합이 81, 자유선진당이 1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계까지는 침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08년도에 들어서서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 통합진보당이 7석이 들어갑니다. 민노당이 5석이 들어가고요. 이때에 사람들이 조그만 군소정당들, 얘들이 그 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민노당이나 이 진보당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느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사를 가요. 그렇게 가서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왜 전 목사님이 전쟁 하는가를 정신 바싹 잡아드려야 되는 게, 제가 요걸 이제 PPT로 아직 못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2023년도 현재에 가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7석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111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수결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당권을 누가 다 잡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누가 다 잡았어요? 전대협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왜 전쟁인가 보라고요. 왜 전쟁인가.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나마 그 안에 있던 그래도 우파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야당 세력 속에 이낙연을 중심으로 지금 나가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쫓아내버립니다. 두고 보십시오. 전라도 잘 보십시오. 지금 동부연합 이석기 중심으로 한총련의 강력한, 지금 전대협하고 싸움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동부연합과 이재명이 연합이 돼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라도 지역에 대부분 한총련 사람을 공천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전쟁이에요. 이거는 완전 지금 뭐 낮은 연방제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입법부를요 장악당했잖아요. 장악당했잖아 지금.
지금 여러분 국회를 167석인데 누가 끌고 가냐고. 누가 끌고 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사파의 세력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이게 다 하는 일들 보세요. 특검법도 이게 특검일 거 아니잖아요. 아니 민간인으로 있을 때 한 사업이요. 여러분 민간인 하는데 무슨 특검을 하냐고. 시집 오기 전에 사건을. 아니면 말고 이것도 우리가 턱 튀어나와서 그나마 김샌 거지. 지금 선거철에 딱 맞춰서 이 사람들은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백 하나도 작년부터 계획을 짠 거잖아요. 선거철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 전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 북한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금년 4월 10일 총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총선에. 이거를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요. 지금 국회 입법부 장악 당했어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나마도 조금 했던 이석기, 그전에는 전대협이 그나마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강경 세력 한 청년이 지금 딱 장악을 하고 시작했어요. 동부연합이 완전히 먹는 거예요. 이석기 그룹이. 이재명 그룹이 지금 완전히 장악하겠다. 근데 너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나가니까 그나마 거기서도 완충 노릇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일어나야 돼? 국민의힘이 일어나야 된다고? 자유통일당이 일어나야 돼. 참 이 동네 웃기는 동네. 국민의힘요 힘 못 써요. 저 사람들 싸울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조직 하는데 전 목사님이 이 1000만 조직을 지역마다 지금 왜냐하면 마을공학을 저희들이 벌써 또 마을에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 200석 맞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해찬이는 240석까지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땡그랗게 뜨고 여기에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 헤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뭐 전 목사님 오늘 재밌게 하느라고 그 거시기 군가도 불러주고 딱 이런 거 하니까 오늘 왔어 여기 해 좋아하네. 지금 죽느냐 사느냐야. 죽느냐 사느냐. 대한민국이 일어나느냐 죽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골인 지점에 가서 1등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4월 10일 날 선거를 해도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유통일당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함께. 저들은 지금도 뭐냐면 지금 다 자기들이 연합을 합니다. 이제 진보연합당을 만듭니다. 군소정당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들이 이제 마을 그 진보 진영을 구축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유마을에서 지켜나고 나가야 돼요. 우리끼리 지금 싸울 틈이 없고 누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마을마다 가서 철저하게 정신교육 시켜야 되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일러줘야 돼요. 저는요 이런 거를 찾아보면 잠이 안 와. 어젯밤도 이 영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 봐.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 이걸 다 정보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구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전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와 빨리.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정선거에서 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쟤네들이 벌써 각본을 짜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한번 잠깐 올려줘 보면요. 보세요. 선관위가 내년 총선부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수개표 한다고 그랬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하고 있는 걸 순서만 바꿔라. 수검표로 하겠다고 그랬지 수개표로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컴퓨터로 다 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요거를 갖다가 배정하는 거를 수검표를 조금 앞으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그런데 이걸 수개표라고 속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와 우리가 이겼어. 어림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사전선거 없애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수개표를 반드시 하고, 그리고 수개표만 아니라 수검표까지 하면서 모든 통계도 손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자, 넘겨서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선관위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도입 검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수개표가 아니더라고. 수검표야. 이걸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에 손 못 댄다. 물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동네 보니까 그 전에 개표할 때 보니까 이 중국 사람 이름이고, 거기서 그 개표하는 사람들의 화장실 가는 길이 중국말로 써놨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중국 족속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그나마 공무원이 하겠다는데, 이 공무원도 지금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 국가도 지금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넘겨보면 선관위는 절대로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라. 왜 잔머리라고 내가 얘기하느냐 보세요. 기존 개표 절차가 어떠냐? 이제 함을 열어요. 예? 개함을 해요. 전체 개표기로 개표를 합니다. 그러죠? 개표를 해요. 개표를 하는데 개수기를 통과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게요, 해봤어요. 우리는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제가 옆에 있고 해커를 옆에 두고 해보니까 이게요 2번이 1번으로도 섞여 들어가고 3번으로도 갈 수 있고 이걸 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게 이 심사부가 수검표 하겠다는 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100장이면 100장 단위로 이렇게 쌓인단 말이야. 요런 거를 지금 보겠다는 거거든. 맞냐 틀리냐. 그거 다 너무 빨라서 그걸 또 볼 수도 없어요. 이 개표라는 거 볼 수도 없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 저기 위에 보니까 개수기 통과하고 심사부 수검표 해요 안 해요? 하지요. 마지막에 하지요. 지금까지 해왔다고. 요 수검표를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로 옮겨놓는 것뿐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옮겨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면요, 절대 지금 개표기를 쓰면 안 돼. 안 돼요. 수작업으로 가야 돼. 다 수개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해킹 취약, 선관위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구멍 났다. 이게 무슨냐면 2023년 12월 29일이니까 며칠 전 아닙니까? 며칠 전에 다 들어가서 보니까 개인정보, 이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가 다 뚫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투표 안 한 사람 걸 투표한 걸로 만들 수도 있어.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 컴퓨터가 통과되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서 투표를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조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안에 협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없다는 단서를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린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얼굴들이 갑자기 심란해? 조금 똑똑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선관위 주요 시스템 사전 실태 점검을 봤어요. 여기 봐서 개인적으로 이게 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체크해 봤어. 취급, 이걸 다루는 사람의 취급자를 변경해 봤더니 접근이 안 돼야 되거든. 요거 취급하는 사람이 아닌 딴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접근이 가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접근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 보낼 때 내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면 완전히 안 되잖아요. 여기는 수차례 인증을 실패했는데도 접속이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선관위에 있는 실태 조사예요. 점검해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투표하면 뭐냐고. 그래서 넘겨서 그냥 전면 수개표 해라 이거야. 전면. 네. 컴퓨터 통과하지 말고
전면 수개표해라. 장상근 보안 전문가도 이런 얘기 있어요. 인증은 실패해도 도구에 대한 잠긴 기능 같은 게 현재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치된 시스템에 와서 선거와 관련된 명부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첫 번째 보낸 동영상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짤막하니까. 제일 첫 번째 거. 하지만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또 한 번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설사 수개표로 한다 할지라도 개표된 결과가 중앙서버로 다 모이거든요. 그 결과에 이제 조작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표를 다 이제 했어요. 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취합될 거 아니에요. 한 군데로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는 과정에서 이거를 조작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체 합산을 하는데 합산하는 게 조작이 가능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계속 KBS도 이제 다루기 시작했어. 우리가 내가 오늘 왜 이걸 먼저 1월 1일 날 터뜨린지 아세요? 이거 우리가 먼저 터뜨려줘야 돼. 이거. 네. 전면 수개표로 가라. 전면 수개표. 전면 수계산으로 가라. 수점검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왜 그러냐?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도 다 수개표 계속점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선진국들도 뭘 타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동영상 두 번째 거. 네, 지난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이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에 뚫려 해킹 취약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담긴 통합명부 시스템과 선거 사무에 활용되는 선거관리 시스템. 선관위의 핵심 시스템들인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이 허술하게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됐는데도 바뀐 내용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고 수차례 인증에 실패했는데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인증에 실패해도 도구에 대한 잠김 기능 같은 게 현재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치된 시스템에 와서 선거와 관련된 명부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일부 시스템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접근 권한 통제, 암호 알고리즘, 접속 기록 보관 관리 등의 일부 취약점이 확인되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같은 피해는 없었지만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또 한 번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네, 계속 틀어줘봐요. 끝날 때까지. 설사 수개표로 한다 할지라도 개표된 결과가 중앙서버로 다 모이거든요. 그 결과에 이제 조작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선관위는 지적사항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자, 여러분 KBS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 여기서 다시 수개표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독일이나 프랑스도요. 왜냐하면 전체 개표가 해킹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소련 같은 데서 들어와서 이거를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친러시아인 사람을 당선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수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면 여기 보면 큰 소리로 득표자 호명을 하는데 선진국도 수개표라면서 투표용지를 꺼내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 지금 어디도 이렇게 하냐면 대만도 이렇게 합니다. 대만도 딱 대만은 이렇게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10분 내로 개표소로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요. 투표함을 옮기질 않고요.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거를 개표를 해가지고 열어서 사람에게 보여줘. 그러면 거기서 우물정자로 이렇게 써.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부정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큰 소리로 득표자 호명하고 그 2명 이상이 그걸 기록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자, 전자개표 분리기 중앙 서버 다 없애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전자개표기 아예 없애야 돼. 더군다나 한국 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다 줘보니까 너무 조작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없애버렸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라크에서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를 가져다가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부정이 드러났어. 그래서 대통령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만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만 고집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다시 위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넘겨가지고 자,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선관위는 잔머리 쓰지 말고 전면 수개표하라. 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왜 그렇게 했냐. 중국 개입 해킹으로 타이완 수개표를 도입했어요. 타이완이. 왜? 중국에서 개입하더라는 거예요. 다 컴퓨터로 하니까. 그 우리나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전자투개표 사용은 독일에서는 위헌이다 그랬어요. 자, 전자투개표 사용은 뭐라고요? 위헌이라. 왜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읽어요. 전자투개표기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의 조작 여부를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사용하면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부정이 들어가는지 요거를 밝혀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쓰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죠. 자, 그래서 우리 김진희 돌직구 앵커가 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 그전에 내가 보냈는데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 좋겠는데 넘겨서 한번 그거 찾을 때 저 보시면 우리 앵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작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 해킹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이거 조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국민의힘은 꿀먹은 벙어리냐 이거야.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왜 이런 거에 대해서 해킹이 가능하고, 아니 설상 우리가 밝혀지질 않아서 부정선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니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아니 이렇게 하면 컨닝이 되겠구나 하면 컨닝을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래서 대한민국을요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모든 걸 다 지켜나가려고 하면 우리 광화문 세력밖에 없고요. 이제 우리는 전쟁이야, 전쟁. 진짜로 저게 지금 사상전도 싸워야 되고 투표하고도 싸워야 되고 준비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했어요. 제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개표기를 막 조작하고 외부에서 이 개표 분류기의 결과값을 조작하는 거 말고 제가 딱 느낀 점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의 온라인망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개표는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값이 사전투표값의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전체 투표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결과가 각각 보관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합산돼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다 대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조작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투표 결과 몇 명 값을 티도 안 나게 조정해요. 실제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하게 해놓고 실제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에 해킹의 해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개표 결과값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티 안 나게 몇 표
티 안 나게 몇십 표. 잃어버리면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값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겠더라라는 불안감. 자, 보세요. 조작될 수 있겠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알고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전선거 이게 지금 법이 아직 못 고치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국회에서 의논해야 된다고 지금요.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요걸 하는데 합의를 해줄까? 그럼 우리가 거기 선관위에 가서 시위를 걸든지 감시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부정선거의 핵심 내용이 뭐냐? 자,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 내용이 뭐냐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아까 봤던 그대로야. 다시 한번 보겠어요. 거기 밑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설사 수개표를 한다 할지라도 개표된 결과가 중앙 서버로 다 모이거든요. 그랬죠? 그 결과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게 뭐냐면 투표를 개표를 해가지고 다 모을 때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마지막에 할 때 가서 도장 찍으라 그래요. 도장 찍으나 마나요. 이게 우리는 절대 전자 개표 통과하면 안 돼 이거요. 예, 전자제 개표 통과하면 안 돼. 이게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수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 수개표를 먼저 하고 통과시켜야 그래야 이게 좀 부정이 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절대 금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미련할 정도로 수개표로 가자. 그리고 입법부에서 정신 차리고 사전선거 없애라. 사전선거 없애자. 수개표 하자. 우리가 지켜냅시다. 내년 4월 10일 아니 내년이래. 금년 4월 10일 선거는 자유통일당이 답이다. 자유통일당이 답이다.